NBA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밑에 저렇게 두 잡을 가져갔었는데 해외 축구를 섞어가지고 뭐 덴버 오버랑 레버쿠젠 프렌 저렇게 틀렸죠. 제 분석이 잘못됐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잘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올랜도랑 시카고 불스.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진짜 최약체라 생각하는 토론토 상대로 2연패인데 저 같은 경우는 1차전은 올랜도 마인을 걸고 봤었어요. 근데 토론토가 오히려 콜을 좀 유리하게 받아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2차전은 그래도 이기긴 하겠지 했는데 2차전은 잘 싸웠어요. 방케로가 뭐 41점에 야투 70%, 3점 80%인데도 졌는데 뭐 생각보다 더 심각하죠, 이 정도면. 토론토가 뭐 두 경기 연속 탱킹 행동으로 뭐 4쿼터 던져주는데도 지는 거는 좀 답이 안 보이고 이게 석스 오기 전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올랜도로 가기에는 석스가 아직도 아웃이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3쿼터까지만 해도 사실 나는 프레는 당연하고 클리블랜드한테 졌는데 프레는 당연하고 오히려 역배까지 생각했었어요. 근데 역시 뭐 미친 소답게 4쿼터에 20점 차로 지면서 마인까지 주고 왔는데 뭐 모블리가 없어가지고 또 더 좋게 봤었는데 아무 상관없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시카고 역시 부상자가 많은 게 큽니다. 그래도 오늘은 부셰비치도 GTD에 다 GTD로 돌아왔으니까 라인업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지난 맞대결은 이제 KCP가 칼델 포프가 그러니까 36득점에 썩스가 39득점이에요. 둘 다 사실 득점하고는 거리가 먼 선수죠. 수비적으로 다 좋은 선수들이고 근데 시카고 불스는 그만큼 이제 득점을 줬는데 예상을 할 수 없는 팀이다. 누가 터질지 참 모르고 저번 경기 뭐 그 점수 차를 결국엔 클리블랜드 상대로 뭐 마인까지 당한 거 보면 오늘도 아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올랜도가 뭐 토론토한테 2연전 다 치긴 했지만 올랜도 승은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올랜도 승에 오버 이렇게 볼게요. 그 다음 에틀이랑 인디애나인데 에틀 같은 경우는 전경기지 미러키한테 졌는데 애틀란타가 못한 게 아니라 나는 미러키가 너무 셌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쿠즈마까지 뭐 살아났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죠. 그리고 나는 트레이 형이 좀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미러키 상대로 NBA 컵도 지고 해가지고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두 경기 연속 야투율이 최악이었어요. 트레이 형이 121점이나 넣은 게 트레이 형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도 121점이나 넣은 게 오히려 좀 대단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. 벤치 구간에서 오히려 더 득실 마진이 좀 낮고 그러니까 득실 마진이 더 플러스가 됐고 뭐 르버트 니앵만 자기 역할 다 잘해줘서 내가 보기엔 트레이드 잘한 것 같은데 뭐 헌터랑 보고단 주고 르버트 니앵만 이렇게 데리고 왔죠. 근데 세 명 다 잘하니까 어떤 벤치 구간에서 쏠쏠하다 트레이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인디인데 인디 같은 경우는 뭐 풀스쿼드인 휴스턴도 잡고 왔죠. 시약함 뭐 계속 꾸준했고 시즌 내내 버튼이 최근에 뭐 작년 느낌 보여주는 게 크죠. 그리고 뭐 벤치 뎁스에서도 뭐 하나도 안 밀리고 유일하게 말한 게 이제 터너 수비였는데 뭐 생군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나머지 선수들 야투 차이가 좀 심하게 났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오히려 더 높았어요. 인디애나가 사실 이게 바로 D 맞대결이라 승패보단 저기 밑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1일 유식하고 또 바로 맞대결이죠. 그래서 승패보다는 그냥 언업으로 접근하는 게 낫고 보통 이렇게 연전 있는 거는 뭐 역배가 뜨거나 언더를 예상하면 오버가 뜨거나 오버가 예상하면 언더가 뜨거나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아무튼 최근 페이스 보면 인디 반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. 뭐 하력 싸움으로 가면 벤치 구간에서 어디 하나 인디가 밀릴 게 없다 생각하고 어디에서든 밀릴 게 없다 생각하고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약간 접전 속에 인디 승에 에틀 프렌의 오버 이렇게 볼게요. 오늘 약간 접전의 연장도 아마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 포틀랜드 상대로 체급 차이로 이겨왔죠.
그 전경기도 클러치 때마다 하락해주던 뭐 화이트가 혼자 41득점 했는데, 그래서 나는 이제 화이트 와 대단한 생인데 프리차드가 43득점이에요. 뭐 테이텀이 빠지니까 오히려 날아다녔고, 사실 보스턴 경기 보면 클러치에서 테이텀보다 프리차드가 더 믿음직하지 않나 봅니다. 뭐 충분히 1옵션으로 가도 되고, 아무튼 슛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프리차드가. 근데 전 경기는 하락했고, 필라 같은 경우는 뭐 폴 조지나 뭐 우브레 주니어 나왔죠. 전 경기는 나왔었는데 딱히 뭐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. 그냥 맥시가 없기 때문에, 맥시는 혼자 1옵션으로 끌고 갈 수 있죠. 근데 오히려 성적도 났어요. 맥시 혼자 있을 때는. 근데 뭐 폴 조지는 사실 혼자로 그렇게 못 끌고 갑니다. 그라임스가 뭐 그나마 최근 잘 들어가서 좀 비릴 뻔했지만 결국 4쿼터에서의 차이 나면서 뭐 미네 상대로 가비지 타임 났는데, 후보들은 더 처참하죠 사실. 그냥 뭐 답이 없는 수준이고, 지금 페이스는 아마 인베이 팀 중에 뭐 꼴등을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, 이 경기는 뭐 보스턴이 너무 당연한 경기 마인 못하는 거 말고는 안 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고, 프리차드까지 뭐 터진 마당에 오늘 누가 나오든 아마 잡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보스턴 마인에 얹어 볼게요. 그 다음 브루클린이랑 골든스테이트인데, 브룩 같은 경우는 난 사실 디 러셀이 다운템포로 좀 가져가면서 야투 싸움으로도 안 끌고 갈 줄 알았어요. 같이 달려주면서 막. 근데 같이 달려주면서 오히려 사낭 상대로 뭐 치고 왔는데, 땡큐인 경기죠. 사낭은 달려주니까. 역시 이 탱킹팀다운 운영이었고, 뭐 캠 토마스 복귀했죠. 근데 뭐 지금 사낭 상대로는 하력으로 못 이깁니다. 오히려 지금 주전들 없을 때가 수비적으로 끌고 가면서 핸디라도 해줬지 않나 생각했을 그런 경기력이었어요, 저번 경기는. 왜냐면 내가 브루클린을 그날 경기 플랜을 봤는데, 아 이거 차라리 뭐 후보로 나왔던 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무튼 골스인데, 물론 전경기 이제 타운스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백투백인데 뉴욕을 잡았죠. 사실 뭐 타운스나 버틀러나 팀의 중심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뭐 대체가 안 됩니다. 그래도 뭐 커리가 득점도 득점인데 어시스트로 뭐 최근 너무 활약이 좋고, 힐드가 뭐 15득인데 힐드가 이 정도만 해줘도 골스는 사실 참 게임하기 편할 텐데 힐드 슛감이 참 많이 안 좋죠. 아무튼 이번 경기는 브루클린이 최근 주전들 돌아온 뒤로 오히려 수비를 좀 안 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번 경기 딱 보면 느낀 게, 뭐 골스의 수비를 뚫을 줄 모르겠는데 최근 기세라면 나는 골스 혼자서도 지금 부르기 뭐 캠토나 또 저번 경기처럼 맞붙으려 할 것 같은데, 최근 기세라면 뭐 골스 혼자서도 득점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골마5 볼게요. 골든 스테이트 마인 오버. 그럼 요울이랑 휴스턴인데, 뉴올 같은 경우는 랄 상대로 뭐 하락에서 지고 왔죠. 하력에서 자이언트 윌리엄스 뭐 하락한 하이라이트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건진 게 하나도 없는 경기고, 뭐 저번 분석에도 사실 뉴올 경기 얘기했지만 자이언트 윌리엄스 말고 누구도 믿을 선수가 없습니다. 뭐 트레이 머피 3세든 뭐 맥컬럼이든 평균치도 없고, 뭐 올리닉도 역시 뭐 반짝 하락이지 뭐 기대치가 없죠. 휴스턴 같은 경우는 뭐 풀스쿼드로 인디애나 상대로 지고 왔는데 뭐 화력이나 에너지 레벨 밀렸고, 이게 벤블렛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그린이 그래도 평등 20득 넘게는 찍어줘야 좀 되는 선수인데, 왜냐면 그래야 휴스턴 득점 루트가 뭐 그린이 제일 크죠. 좀 야투 31%로 뭐 너무 안 좋았다 그린이. 그리고 사실상 양 팀 다 이 경기는 최근 하락세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어느 한 팀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뭐 순위 싸움하고 있는 휴스턴이 그래도 승리는 가져가야 할 것 같고, 생군이 자일을 어느 정도는 억제가 좀 가능하다 봅니다. 자일이 만약 막힌다면, 자이언트 윌리엄스가 막힌다면 아무것도 아닌 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휴스턴 승, 휴스턴 마인에 얹어 볼게요. 그 다음 랄이랑 용닉스인데, 랄 같은 경우는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7연승 중이죠. 뭐 돈치치가 적응하니까 언제 질까 참 궁금할 정도인데,
최근에 수비가 너무 좋고 뭐 벤치 구간에서 나오는 선수들도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. 뉴올이 뭐 정경기 100점을 넘기긴 넘겼는데 뉴올리언즈가 그거는 그냥 가비치 타임이기 때문에 100점 넘긴 거지. 가비치 타임 아니었으면 아마 똑같이 저 100점대 초반이나 100점 아래를 묶었을 겁니다. 그럼 딕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운스가 중심인데 이게 없으니까 골스 상대로 뭐 역전 당하고 갔죠. 믿을 거는 3점 뿐이었는데 후반대에서 안 들어가니까 득점 옵션 자체가 없었어요.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. 타운스가 풀어줘야 되죠. 뭐 브론슨 혼자서 브론슨이 야투를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뭐 이길 수도 없고. 아무튼 5인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참 뉴욕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 팀이다. 저기 지금 라인업 보시면 저쪽에 있는 베스트 5 한 명이라도 빠지면 참 문제가 많고. 그리고 오늘은 타운스 복귀죠. 복귀 경기인데 뭐 스쿼드에 문제가 없고 한 경기 쉬고 온 만큼 분명 하락을 해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랄 밸런스 자체가 너무 좋죠. 뭐 공격 옵션이 전체 선수로 봤을 때는 뉴욕이 뭐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거 공격 쪽에서 근데 결국 돈치치나 르브론 한 명만 터진다면 뭐 쉽지는 않더라도 이긴 할 것 같은데 이긴 할 것 같습니다. 저기 보면 돈치치 리브스 뭐 르브론 다 GTD인데 원래 뭐 GTD니까 그래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건 뉴욕 아니지 이거 참 좋구나. 랄승의 뉴욕 프렌의 언더 이렇게 볼게요. 오늘은 꼭 맞았으면 좋겠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